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인섭이 서울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알선 수재 혐의죠. 네. 징역 5년형이 확정이 됐고요.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이 됐습니다. 김 씨가요, 이 대표 및 정진상 정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한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 이게 정바울 씨부터 받은 거죠. 네. 자, 조사됐고 원래는 정바울 씨한테 더 요구를 했습니다. 2개 더 줘야 돼. 2개 누구요? 있잖아. 그 6층에 있는 분. 저기 이 대표하고 정진상. 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의 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의미는 일단 백현동 이 종상향 4단계 상승이 기본적으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게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예, 인정한 것이죠. 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니까 이재명이 지금 1심 재판이 백현동, 이재명은 백현동과 관련해 갖고 받는 혐의가 배임이죠.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이 유사일에 저런 그 특혜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정도로 저렇게 50m 옹벽 아파트 저 건설료가 다 내줬고요. 저기 지금 커뮤니티 센터 체력 단련 시설 아직 허가도 안 난 사용 허가도 법원에서 사용 못 하겠어요. 사용 못 하게 한 거죠. 결론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었는데 그때 이 수직 상승, 이게 종상향 4단계 종상향부터 시작으로 해갖고요. 저기가 원래 100% 임대 아파트였잖아요. 그렇죠. 식품연구원 자리였죠. 그래서 근데 저거를 임대 아파트 비율은 10%인가로 줄고, 10%로 줄었어요. 10분의 1 토막 나고 나중에 일반 분양 가능하게 해주고요. 등등 이런 건데 저게 이제 로비가 있었다는 거니까 이재명의 이제 그 백현동 배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국토부 협박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 사실이다. 자, 그걸 이제 지난 한성진 부장판사가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대법원에서 김인섭의 로비가 있었다. 자, 두 이야기를 엮어내면 결국은 압박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 자, 근데 로비를 했다. 그런데 로비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 로비를 한 사람은 있고 이것도 위증과 위증교사 그러니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로비를 한 사람은 김인섭이라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누구죠?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인데 그럼 로비를 한 사람이 징역 5년을 내렸어요. 그러면 아직 이 상황 자체 지금 현재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로비를 받고 4단계를 상향시켜 준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배임, 즉 이걸로 인해서 성남시의 어떤 손해를 입힌 혐의. 저는 거의 이 논리적 악우가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하면서요, 이 김인섭 씨가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청탁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은 1심 판결 그때도 1심, 2심 오늘 대법원 확정심 다 똑같잖아요. 징역 5년. 1심 판결 직후에 그때 입장문을 냈었죠. 그래서 김인섭 씨로부터 백현동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전달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청탁 받은 일 없다. 정진상을 이렇게 잡아뗐거든요. 그런데 오늘 확정 판결로 정진상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진상은 골로 가는 건데 다만 요번 판결에서요. 어느 부분이 규명이 되지 않았냐.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직접 로비를 했는지 직접 청탁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정진상에게 청탁한 거는 사실로 확정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진상이 그거를 또 이재명에게 전달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재판에서 규명돼야 될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참 이게 뭐 시간은 이게 별로 오래 안 걸렸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한 2달 만에 그러니까요. 결론 내린 거 네. 보면 그만큼 사건 자체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인섭 씨가 누굽니까? 바로 무슨 섬이죠? 그 이 횟집 이름이 나로도. 나로도. 갑자기 나로도. 전라남도 고흥군의 나로도라는 위성 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로도 횟집을 성남시청하면서 운영을 했고 이재명 대표의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사실상 이 정치 인문의 어떤 면에서 보면 후견 인격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정동영 당시 의원과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성남시에는 이 김인섭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된다. 그렇죠. 허가방이다. 허가방인 게 허가를 내주는 뭐 이런 아주 그 방이 허가방이라는 별명을 안을 정도로 성남시의 중요한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선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사무장을 하면서 아파트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 이재명이 그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가는데 어떤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저기 저 때예요. 저 사진인데 저 때가 2007년 12월 19일에 이명박 대 정동영 이 대선이 있었거든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인가요? 후보 정동영. 근데 이재명이 그 전에는 성남의 그냥 지방 뭐 저기 변방의 무명의 정치인이었는데 변방의 장수였죠. 이 중앙무대에 진출한 게 저게 처음입니다. 그때 저 정동영 그 선대위에 부대변인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엮어준 사람이 김인섭 씨죠. 자, 김인섭 씨는 그래서 항상 이재명의 어떤 후견인 역할, 그래서 선거 나가면 선거 본부장,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 제가 들으니까요. 정진상도 사실은 김인섭 씨가 소개해줘서 이재명과 이제 맞대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양 시장의 지금 비서였던 우리가 이제 선거법 사건에서 김진성 씨 바로 그 사람도 이제 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했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만큼 이재명한테는 후견인 거의 뭐 스폰서 뭐 이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위증교사 사건도요. 사실 김인섭 씨가 김진성 씨의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의 상위자 아니에요. 그 김진성 씨가 먹고 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김진성 씨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그 위력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그런 경제적 이해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얘기한 거를 김진성 씨로서는 참 걷어차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좀 이제 매듭이 지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뭐 여전히 아직까지 논쟁 중이지만 제일 먼저 사실 이재명 대표 사건 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온 게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백현동이라는 아파트, 즉 성남시에 있는 근데 이게 꽤 고급 아파트라고 그래요. 저번에 그 정혁진 변호사에 가봤다고 그러는데 여기 그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꽤 비싸답니다. 이게 뭐 거의 60억, 50억인가요? 뭐 그래요? 그렇게 비싸고 한 아파트인데 결국은 이 아파트가 집 없는 분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100% 임대 아파트로 해서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임대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이재명이 이거를 돌렸습니다. 일반 아파트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사실은 정바울이라는 이제 그 시행사 그 시행사의 지분을 처음에 뭐 절반을 달라 했다가 김인섭하고 이제 둘이가 다툼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지분 싸움하다가 내가 나 혼자 아니라 뒤에 두 사람 더 있어, 더 줘야 돼.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박이 났죠. 3천억 이득이 났다고 그래요. 3천억 이득이 난 3천억 이득이 났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여러분 이게 훌륭한 행정가인가요? 자, 이재명이 이게 먹사니즘의 이재명의 그게 이건가요? 서민 주택을 빼앗아서 고급 일반 아파트로 분양을 하는 게 먹사니즘입니까? 전 정말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항상 입만 열면 자기는 무슨 뭐 행정의 달인이고 서민을 위해서 했다 뭐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백현동을 보면 정말 서민의 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서민의 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게 뭐냐면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유동규 본부장이라든가 김문기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고요. 네. 유한기 씨도 거기에 근무했던 분 아니에요. 성남 도경에서 두 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건데 네. 근데요 대장동에는 성남 도계공이 꼈어요. 지분을 갖고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로 그 수익을 환수해서 성남시 재정에 자기가 혁혁한 기여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과장 자기 홍보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백현동에서는요 이렇게 수직 4단계 종상행 해주고 이제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분의 1토막 내고 일반 분양 90% 하고 뭐 이 등등 하면서 왜 여기서 성남 도계공은 여기에 1%도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100% 민자사. 요 부분이 바로 배임에 해당된다는 네. 거예요. 만약에 성남 도계공이 여기에 지분을 갖고 50% 갖고 들어갔으면 아까 3천억 수익이라고 그러면 1,500억을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1,500억이 누구를 위해?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던 돈이에요. 야. 이 부분이 이제 배임인 거죠. 우리 주님 공부 많이 하셨네. 저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바로 그때 유동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 도계공에서 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도계공은 안 들어가. 네. 이렇게 해서 왜 안 들어가지? 도계공을 만든 이유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결국은 도계공을 개입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 수익 전체를 바로 이 민간업자에게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하고 그렇죠. 그 수익 중에 상당 부분을 받아서 뭔가 챙기려고 했다는 그럼요. 바로 그 구조입니다. 네, 그 구조. 자, 이제 대장동은 도계공이 들어가서 이제 또 김만배하고 해갖고 그렇죠. 이제 같이 네. 하는 구조고. 네. 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재명은 정말 이 성남시 성남시가요 분당 판교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상당히 그 개발 전국적으로 가장 어떤 개발 수요가 많고 부동산 어떤 이 수익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런 곳을 자신의 어떤 이런 그 비리와 부패를 위해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이제 1심이 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한 게 누구냐? 바로 엄희준 부장검사. 맞아요. 엄희준 부장검사가 이 백현동 사건 수사해서 결국은 오늘 유죄를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바로 탄핵하려고 그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강백신, 엄희준 두 검사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을 내고 즉 청문회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법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지금 다음 달에 청문회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니 백현동 사건을 이렇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그 검사를 한다? 근데 이 엄희준 검사가 옛날에 뭐냐면 한명숙 사건도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보복성이잖아요. 결국 백현동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거네. 엄희준 네. 부장검사. 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백현동 사건에서 어쨌든 유죄를 이끌어내고 5년형을 이끌어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지금 검사를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공직자들이 처벌받는 많은 그 죄명 중에 이제 직권남용, 네. 특히나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안타까운 그 탄핵과 관련해 갖고 그 당시에 많은 또 공직자들이 직권남용으로 의율돼서 감방 신세도 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현대의 사법제도가 생긴 거는 뭡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사적으로 보복하지 말라. 사적 복수를 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응징을 해주겠다. 법을 통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억울한 저기도 아닌데 정당한 저런 그 수사를 통해서 또 수사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건데 저거 자기를 수사했다. 거기에 대한 사적 보복을 위해서 입법 권력을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런 거는 왜 직권남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요, 이제 이 또 하나의 이제 혹을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물론 아직 직접적인 어떤 이 관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재판에 꽤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요, 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법을 이제 이 지연을 한다든지 네. 재판을 이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보시면 2027년 예. 3월이 대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선 6개월 전에 후보가 결정이 돼요. 네.
자, 그리고 그 3개월 전에 경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9개월이잖아요. 네. 그 9개월 되고 하는 게 바로 2026년 6월 달입니다. 지방선거 있는 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지방선 공천 한 3개월 뭐 전에 이제 경선하고 하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2020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자,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거가 들어가 버리면 법원도 참 뭔가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버리면 네. 대법원의 선고 내리기가 굉장히 아마 점점 엄청난 부담이죠. 자, 엄청난 부담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의 지금 전략은 어떻게 짜냐면 어떻게 하든지 내년 지방선거를 어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러내면서 네. 조기에 네.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아, 미리. 그렇죠. 자, 그러면요. 네. 지금 633이라서 이제 그 33인데 그 별로 지켜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연장해서 네. 저 밀어놓으면 대법원까지 선고 못하게 하면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네. 대법원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작전을 쓰려고 그래요. 대선 후보 조기 선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네. 물론 뭐 거부권 행사만 안 되지만 네. 허위사실 혐의를 아예 없애버린다. 네.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 유죄를 상향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 그다음에 법원의 위헌 심판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든지 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이 지지율을 좀 높여갖고 네. 뭐 계속 높게 해서 그걸로 이제 뭐 압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주당은 사실은 내년 한 그 대선 있기 한 9개월 10개월 전에 대선 후보라도 선출이 되면 대법원이 못 건드린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조기 선출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아예 확정 짓고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재명은 굳은자다. 네. 굳은자니까 차기 대선 이미 우리 당 후보로 확정됐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참. 자, 진짜 이재명 일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쇼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이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버리면 대통령 지지율도 20%뭐 당도 저렇게 싸움하고 이래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겁니다.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원래요. 내일 원래 이제 이화영 선고 내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기됐잖아요. 네, 갑자기 연기가 됐어요. 네. 아무 이유도 없이. 예. 저는 그 조금 찝찝한 면이 좀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뭔가 법원이 이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을 듯한 느낌들이 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시간이 없어요. 보니까요, 이재명 그 다음 주 일정, 요번 주 일요일 12월 1일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일정을 선공지를 했네요, 지금. 이재명의 일정을 선공지를 했는데 일요일에는 오전 11시에 경북도청,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을 한답니다. 오후 3시에는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2일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야, 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론전 이렇게 TK까지 가서 네. 뭔가 자기가 이렇게 건재하고 뭐 TK까지도 자기가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여론전으로 지금 또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네. 이거를 선공지하는 것도 이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국민적 여론을 형성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게 간단한 지금 움직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이 배경들이 깔려 있으면서 저 행보들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걸 좀 그렇습니다. 정확히 깨뜨려야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김용도 보니까 2심에 징역 12년이 오늘 구형이 됐습니다. 어. 자, 이런 상황에서